제가 받았어요. 아 어떻게 받았지? 데스크에 이름 써져 있고. 근데 이거는 뭘 나가는 거야? 해설지. 해설지는 없었어요. 그게 너구나. 해설지 빼. 어이? 아. 저 뻔뻔한 놈 좀 봐. 조금밖에 안 건드렸어. 하나는 좀 지각에 가고. 이제는 세배하고. 세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 오늘의 수업은 간단한 거야. 지타 운동 법칙, 뭐 1법칙, 관성 법칙은 그만하고 관성 법칙은 알고 있을 거라 믿는데 물론 3, 4월달에 되면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정보좀 봐봐야 되는데 관성을 이용한 예를 하나씩 말할 수 있나? 아무 시키진 않을 거야. 관성을 이용한 예, 현상, 뭐 버스 넘어지고 이런 거 뭐 포함해서 뭐 그런 거 라고 하면 그래도 한 가지씩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버스 하면 쟤는 트럭 하면 되고 쟤는 택시 하면 되니까 빨리 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물어봐도 할 수 있나? 정지관성을 이용한 예와 운동관성을 이용한 예를 구별할 수 있나? 정지관성에 멈춰있던 버스가 출발하는 거 운동관성이 앱서가 너 최근에 이제 트럭이 출발할 때랑 트럭이 정지할 때랑 정지관성을 이용한 예하고 운동관성을 이용한 예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의 뭐 관성 그 정도만 하면 되고 누가 관성을 유지했느냐 관성이 깨진 애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 정도 가볍게 던져주니까 근데 또 의외로 낚이는 거지. 이불에 붙어있는 먼지를 그 몽둥이로 이불을 쳐서 먼지를 펴는 거 있잖아. 누가 관성을 유지한 거지? 먼지가 무슨 관성을 유지했어? 정지관성 유지했어. 이렇게 구별이 좀 된다고. 그거 알지? 장돌이, 망치 손잡이가 있고 위에 머리가 있잖아. 이 머리가 헐렁헐렁해지잖아 쓰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퉁퉁 쳐서 이렇게 박는다고. 요즘 애들 이걸 다 써보질 않으니까 이거 이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해를 하냐? 네. 어떻게 알아 상황이는 이런 거? 이거 모르는 애들 많거든. 근데 해봐야 되거든. 그 망치를 최소한 좀 써보고 이게 이게 하면 이게 꽉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이걸 쓸 일이 거의 없고 써도 그 쇠로 된 일체형? 이걸 박을 일이 없는 미드? 이런 걸 쓰는 거야. 근데 이걸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야. 문제를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얘를 바꾸든가. 요새 뭐 어떤 엄마가 이불에 머리를 몽둥이로 터냐. 말도 안 돼. 크림소피아 같다. 그래서 남도씨 남도야 정신 차려. 오늘 뉴턴 법칙이라고. 뉴턴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필러 문제잖아. 개념은 개뿔도 없으면서 개념은 개뿔 쬐끔 해주고 문제는 되게 어렵네. 남도야 망치 머리 박는 건 운동관성이야 정지관성이야? 미스터 반. 나 옛날에 살던 판교 그 집 근처에 BANN 해서 반이라는 자그마한 밥집 앤 술집이 있었거든. 와 장난 아니었어. 엄청 맛있어. 완전 동네 맛, 로컬 맛. 이름이 반이야 반. 무슨 뜻인지는 몰라. 난 거기 갈 때마다 내 생각했다. 반씨가 얘밖에 없잖아. 내가 아는 모두 다 통틀어서 반씨가 얘밖에 없어. 반기면 빼고 그 사람 내가 알잖아. 반. 어떻게 생각하나? 운동관성 정지관성. 오! 역시 선덕이 등급을 나고. 일단 이번 F는 A니까
우리 이제 조금 실전으로 그죠? 정확하게 다 적용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F는 MA가 뭐다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뉴턴 이법칙이 F는 MA인데 옥수수 여기서 F가 뭐라고? 아침 시간이니까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빌빌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4개월 남았다고. 여기 시험 4개월 남았어. 어? 이런 썩어 빠진 옥수수가 있구나. 아, 제가 참고로 옥수수야. 별명 귀엽지? 내가 지어줬는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너 좋지 그거? 괜찮지 않냐? 자꾸 네가 점점 옥수수 같지? 쟤는 가젤이거든. 가젤도 괜찮지 않냐? 왜 가지? 얘가 야들야들하게 생겼잖아. 그 가젤이 사자가 가젤 잡아먹을 때 되게 부드러워 보이잖아. 그 잡아먹히는 그 느낌. 그 잔인한 거 빼고 그 부드러운 통통 껴당기는 그 느낌. 근데 제 여동생이 내 학원에 수업을 들어와갔길래 옥수수 동생을 뭐라고 짓나 해서 팝콘이라고 지었지. 걔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도 왔던데? 팝콘. 집에서 별로 대화 안 하지. 되게 오빠를 존중하던데. 보통 그 나이 때는 여동생이랑 오빠랑 사이 그리 좋지 않거든. 야 이 새끼야 막 이러거든. 근데 오빠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 되게 좋은 집이구나. 너 안 왔을 때 내가 교재 자랑했는데 맨 뒤에 빠른 정답도 있고 해설수도 따로 만들었잖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 안 믿냐? 왜 썩어 빠진 소리냐고 하는 거야. 우리 수민이는 알고 있겠지. 윤석이 이름을 자꾸 불러야 기억을 해. 송씨잖아. 아 이제 됐어 그럼. 송이랑 석이랑 외웠으면 주는 점점 되겠지. 아 1년이 지나도록 왜 이런 거야. 왜 이러면 안 될까? 나 학교에 있을 때 말했나? 담임반인데 1년 동안 이름 못 외워져 있거든. 생기부를 써야 되는데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못 쓴 거야. 심각한 거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 담임할 때 12월에 생기부를 써야 되는데 얘가 누구였지? 옆반쌤이 알려줬어. 쟤 거기 앉아있는 애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지금 12월이에요. 알았어요. 준서가 F가 뭐라고? 봤어? 클래스 차이를?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거 알죠? 알짜 힘이냐 그냥 힘이냐는 너무 큰 차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알려줄게요. 일단 이 F는 알짜 힘이야.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더해야 된다는 뜻이지. 힘은 방향이 있어. 그러니까 방향을 고려해서 더해야겠지. 잘해보자고 얘들아.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 고난도 문제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F는 알짜 힘이다. 그래서 한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더해야 된다. 포인트가 뭐라고? 한 물체에 작용한 힘을 더한다는 거야. 서로 상대방에게 작용하는 힘은 서로 합칠 수가 없다. 절대 합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짜 힘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질량 넣으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럼 그렇게 가속도를 구해서 뭐 한다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몇 초 후 속도를 구한다거나 뭐 변이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가속도를 알아야 뭔가가 해결이 되니까 F는 MA로 A를 구해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F는 MA를 다른 말로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운동방정식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다라는 거야. 운동방식을 세우는 건 간단하지. 내가 예전부터 많이 강조했는데 첫 번째, 물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전체 물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먼저 세운다. 전체 운동방정식을 먼저 세우는 이유가 뭐지? 상원아? 뭐야? 뭐 바쁘네? 우간 전체 운동방식을 먼저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야? 물체가 여러 개가 움직일 때 하나면 전체 운동방식이라고 할 게 없지. 그냥 혼자니까. 왜 전체를 먼저 세우는 게 유리하다고? 전체 가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체들이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같이 움직이니까 전체 가속도를 다 구해버리면
이제 그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넣으면 가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운동 방식을 세우는 건 가속도 A를 알기 위함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먼저 세워서 푸는 것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편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운동 방식, 물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세워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 가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쉽게 나오겠지 뭔가가. 이렇게 해서 세워주면 되는데 뭐 좀 강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여기서 발표를 좀 칠까요? 이쪽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맨 처음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모든 물체들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힘을 표시하는 걸 잘 못하더라. 모든 힘을 생각보다 잘 표시를 못하더라. 모든 힘을 표시했으면 운동 방식을 세우면 될 텐데 이 중간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뉴턴 3법칙 작용 반작용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 작용 반작용 뭔 줄 알지? 서로 상대방에게 똑같은 힘을 주고 받는다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가 나오면 저 작용 반작용을 잘 적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A와 B가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받는다는 개념이잖아. 무조건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 받아. 그렇지? 예외가 없다고 그랬다고. 무조건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 받는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면 무조건 돌려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거를 절대 예외를 두면 안 된다. 작용반작용 짝꿍은 어떻게 찾는다 했어? 뭐랑 문장에서 뭐랑 뭐를 바꾼다고? 주어랑 목적어 자리만 싹 바꾸면 된다. 그지? 그럼 서로 상대가 상대에게 주는 힘을 서로 맞닥뜨려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애들이 만약에 뭐 내가 현수를 밀었다. 그러면 바꿔서 현수가 나를 밀었다. 이게 반작용인 거잖아. 그지? 같은 크기의 힘을 이렇게 하면 애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뭐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 이렇게 어떤 힘의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게 힘의 이름을 딱 붙여버리니까 어떤 문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주어랑 목적어를 이렇게 뒤집지 못하는 거야. 좀 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헷갈리고 어려우면 그 힘 이름에 너무 꽂혀 있지 말고 그 힘을 풀어 쓰라고 문장으로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준 힘인가를 풀으면 주어 목적어 바꾸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럼 이제 쉽게 작용 반작용 짝꿍을 찾을 수 있는 거지. 한번 해볼까? 작용 반작용 개념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볼까요? 아니야. 의미 없는 짓이야. 분명 이상한 소리 또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데 또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 니네가 좀 까다로워하는 게 뭐냐면 마찰력 개념. 마찰력이 물리학 원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아. 근데 일부 학교에서는 마찰력의 개념을 묻긴 한다. 그래서 마찰력은 일단 안전빵으로 알고 있는 게 좋다. 동아고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를 주로 많이 출제하는데 마찰력 기본 개념 정도는 물어봅니다. 거기도 학교가 워낙 세기 때문에. 구리로 들어간다 그랬어? 남양주로 들어간다 그랬어? 남양주예요. 남양주인가? 구리가 그 인접한 데인가? 반방은 아니지?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 지역에서 그거 좀 그거잖아, 그지? 메인 아니야? 내가 동학을 가본 적은 없는데 거기 애들이 재원이 괜찮지. 시험 문제도 굉장히 까다로워. 생각보다 괜찮아. 하여튼 마찰력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다. 용화여고도 있으니까 마찬가지 해당되고요. 선덕고 해당됩니다. 서랍을 해당되고요. 대지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해당된다고 보고 들어가야지. 재연도 마찬가지야. 그럼 거의 다 나왔지. 내가 지금 말한 학교가 아닌 학교가 있나 여기? 없지. 그러니까 마찰력 같은 걸 다루지 않는 학교가 어디냐면 이제 해성여고처럼 좀 쉽게 내는 학교. 이런 애들은 이제 마찰력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니네는 알아두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니네가 도르에 좀 약하거든. 도르에. 그다음에 용수철.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니네가 까다로워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번 시간에 나랑 같이 완벽히 마스터해야 될 파트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게 니네가 걸리적거리지 않았을 때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 근데 니네가 우선순위가 머릿속에 운동 방정식을 먼저 세우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이거 세 개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되지만 최대한 많이 해보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작용 반작용을 얘기할 때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은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조금만 좀 구별해서 여기다 쓸 칠판이 아깝게 저기다 썼지.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요거 한 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은 지금 내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힘의 평형은 하나의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작용했는데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아서 그지? 알짜 힘이 0이 되는 상황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게 주는 힘이 있으면 B도 A에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 받는다라고 해서 이퀄로 연결하면 된다는 거지. 그죠? 반드시 앞에 하나는 반대 방향일 거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줘야 될 것이고 방향이 반대니까 A가 B에게 주는 힘과 B가 A에게 주는 힘은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크기는 같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이 둘을 절대 합칠 수 없다. 그러니까 합성 힘은 절대 구할 수가 없는 개념이다. 이것만 조심해주면 되는 거고 힘의 평이라고 하는 건 A도 C에게 힘을 주고 그죠? B도 C에게 힘을 줬을 때 무슨 말이야? 한 물체에 힘을 주고 있는 거지. 둘이서 한 물체에 힘을 주고 있는 거야. 방향 반대야. 그러면 이 둘은 합칠 수 있다. 그래서 합력 F가 0이 되는 상황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개념만 구별해주면 된다는 거야. 합력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야. 그죠? 등속운동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물체가 등속운동 한다는 건데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계속해서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힘의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아니면 등속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속운동을 하면 애들이 합력이 0이라는 걸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몰라. 등속이라는 건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알짜임 합력이 0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개념을 연습을 하다 보면 자꾸 작용 반작용으로 넘어온다는 거야. 개념이 섞인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구별을 해내야 된다. 할 수 있겠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한번 들면서 문제 좀 쭉 갈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이런 거는 잘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를 좀 간단하게 해서 점점 출발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물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거를 M, 이걸 EM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물체가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표시하는데 여기 중력이 있을 것이고 EM 줄이 있으면 무조건 장력이 있어. 맞지? 장력은 어떻게 작용한다고? 양쪽에서 똑같은 크기의 장력이 그죠? 서로 물체를 당기는 쪽으로 작용한다. 물론 실이 팽팽해져 있을 때야. 근데 어차피 너네 문제는 실이 팽팽해져 있는 것밖에 없잖아. 실이 헐렁해져 있는 거 문제를 본 적은 없을 거야.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장력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양쪽에 같은 크기의 힘을 이렇게 작용된다는 거지. 마찰력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마찰력이 있으면 무조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근데 뭐 이 경우에 잠깐 마찰력을 생략을 해보면 뭐 잘 알죠? 전체 운동 방식은 이렇게 물체가 직선이 아니고 휘어지거나 도로에 걸쳐 있거나 이러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반시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아래쪽 오른쪽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럼 전체 운동 방식은 EMG-T 플러스 T 해가지고 전체 질량 3mm에다가 가속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아니겠어? 할 수 있죠? 기본이지. 그리고 A에 대한 식을 세우면 작용하는 알짜임이 T밖에 없으니까 T 이퀄 MA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 B는 EMG 마이너스 T는 EM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물론 여기서 이 가속도는 전부 같은 가속도지. 맞지? 같이 움직이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있는데 이 중력과 수직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인 힘이니까 물체의 상태를 바꿀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수직이라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문제는 없어. 문제는 없고 어차피 이 힘과 이 힘은 크기가 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저 물체가 A라는 물체가 Y축상으로 움직이지 않지. 그러니까 이 두 힘은 힘의 표형이야 작용 반작용이야? 내가 지금 그린 파란색 쪽에 와씨 모르면 이건 차용이야 반작용이야?
힘의 적용받. 평형. 이거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수직항력 아닙니까? 중력이 뭐라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럼 바꾸면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반작용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 지금 바닥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이 수직항력이니까 작용 반작용이 아니고 이 둘 다 이 한 물체 A에 작용해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는 힘의 평형이 되면서 R자 힘이 없으니까 각도도 없고 속도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Y축에 대한 운동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좀 간단하게 말할 때 수직한 힘은 빼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원래 개념은 그게 숨어있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겠지. 그래서 이 운동 방식에 지금 이 수직항력과 중력이 들어있지 않은 거지. 원래는 도르래가 줄을 떠받들고 있잖아. 도르래가 줄을 이쪽 방향으로 떠받들고 있는 수직항력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건 니네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잖아. 그지? 이게 물체의 움직임과 수직한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역시 고려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살면서 그지? 별 아무 생각 없이 수직한 힘을 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꺾인 뭐 빗면에서 어쩌고 이렇게 나온다. 이제 고난도 문제로 갈 때 대부분 이런 식의 그림들이 많이 나오지. 그러면 뭐 여기 어떤 물체가 있다, 뭐 A가 있고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꺾여서 뭐 여기 또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물론 도르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이쪽에 장력 T, 뭐 이쪽에 장력 T, 이건 기본적으로 주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여기를 만약에 어떤 뭐 힘을 F로 당기고 있다, 뭐 이렇게 한다. F가 몇 뉴턴인지 알려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면 이 힘 F 장력 T 한 다음에 얘네들의 중력과 수직항력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수직항력은 어차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리고, 중력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스듬하게 작용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비스듬한 힘을 세타에서 이렇게 나누잖아, 힘을. 그래서 A와 B가 질량이 있는 물체니까 중력은 작용한다. 얘들아, 고난도 문제는 무조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중력 중에서 수직한 힘은 빼버리고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중력의 분력이 생긴다고. 맞지? 분력. 얘도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의 분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니네가 자연스럽게 B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분력해서 여러분들이 기호를 세팅을 해야 돼요. 한 다음에 이놈 5개의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해야 된다. 되겠지?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이거 니네가 잘 빼먹어. 중력에 의한 분력이고. 저걸 빼먹으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하여간 어제 수업을 했더니 좀 애들이 상태가 벌벌해가지고. 작용반작용 문제 하나 볼까요? 전체 교재를 펴보시면 두 개만 한번 보세요. 잘 하면 뭐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고. 52쪽에 28번 그 다음에 59쪽에 55번 28, 55 28, 55 28
안씨 너는 그러면 수강 신청을 늦게 한 거지? 오늘 아침에 와 멋진 친구구만. 너 틀놓고 있었던 거지? 잘 나오나? 정답은 뭐 있으니까 맞춰보는 것도 괜찮아. 그 두 문제가 안 풀리면 자궁반전 개념이 약한 거야. 풀었나 해줘? 뭐 하는 거야? 너 뭐 풀으라기도 모르지 지금. 아 정신 차려. 이거랑 55번 풀으라고. 55번. 틀리는데요. 힘 맞았는데 약간 감으로 푼 느낌이었어. 둘 다 맞긴 했어? 오. 태연이가 떼요. 55번도 풀었나? 맞았나? 오, 얘는 어떻게 계산도 하나도 안 하고 푸네. 너 어떻게 맞았어? 그것도 맞았고 55번이 더 까다롭잖아. 모르는 거 같아요. 55번은 어떻게 시간 하나도 안 쓰고 풀어? 그럴 것 같다. 상하다. 55번 어떻게 시간 안 쓰고 푸는 거야? 얘가 얘한테 어. 얘는 주고 얘도 얘한테 주고 얘 질량 두 개만 생각하고 얘가 물건 받아서 세 개만 생각해. 한명이 그냥 다 외우는 D가 A와 C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합력이 0이면 중력이 남았으니까 떨어져요.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 방향이 반대여가지고 어떻게 중력과 반대면 인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합쳐서 0이 되면 말이 안 되지. 그럼 중력이 없잖아. 중력이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55번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 뭔가 쉽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맞기도 하고 그지?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내신 문제에서 그러면 땡큐고 수능에서 그러면 개 땡큐인데 감으로. 어떻게 했는데 됐다. 물리 하나밖에 안 틀렸다. 1등급 나왔다 그러면 뭐 대박인데.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 두 개 틀렸는데 억울해 미치겠지. 야 너 물리 잘했잖아. 왜 두 개 틀렸냐? 나 하나 틀렸는데 막 이러면서 미치는 거지. 그래서 왜 옛날에 수능을 처음에 1회 수능 때는 시험 2번 봤잖아. 한 번만으로 하기 너무 우연히 낀다. 우연히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1회 수능, 2회 수능 해가지고 1차, 2차 두 번 봤지. 아 지우고.
미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미치기 직전이에요 가지고 그럼 한 번만 볼까? 그렇게 된 건데. 광동훈 쌤 알지? 화학쌤. 그 쌤이 수능 2번 본 쌤이거든. 소방이 늙어가지고 말이야. 수능을 2번 보고 그래. 나처럼 깔끔하게 한 번 보는 쌤이 얼마나 세련됐어. 수능 2번이 뭐야? 무슨 뭐 조선시대야 뭐야? 94학번, 95학번부터 한 번으로 바뀌었지. 93학번까지가 학력고사인가? 헷갈려. 학번은 93, 94, 95는 너무 늙어 보이잖아. 96학번은 괜찮지 않냐? 내가 보이겠네. 뭐가 비슷해? 야 느낌이 확 다르잖아. 96은 뭔가 서태지 세대. H.O.T도 약간 이렇게 어우르는. 일단은 좀 오래됐잖아요. 무슨 소리야? 세련돼. 컴백홈 모르냐? 컴백홈. 그리고 잭스키스 뭐 이런 G.O.D 내가 다 알잖아. 벌써 늙어 보이. 그래?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희 기준에서 아니 굉장히 세련된 그 뭐랄까 가요계의 파격적인 사건이었잖아. 94학번까지는 막 그런 거야. 이선희, 변진섭. 막더 늙어 보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이게 확 다르다니까 지금. 93, 92, 94 여기까지는 막 변진섭, 양희경, 막 양수경 막 이런 애들이야. 막 이문세 막 최호섭 막 이런 느낌. 진짜 세월이 가면 막 이런 거. 우리 딱 넘어오면서 이제 막 극한 메카 이게 달라지잖아. 진짜 이게 완전 다르지. 내가 X세대 아니냐? 들어봤냐? X세대. 무슨 세대라고 이름 붙인 게 우리 세대가 최초야. 그전까지 그냥 몇 살이냐? 이거였는데 X세대. 뭔가 있어 보여. 뭔데? 어디로 튈지 모른다 나. 그럼 Y세대는 어디로 튈 줄 아냐? X나 Y나 미지수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수학도 못하는 것들이 여기서 미지수 갖다 붙이고 그러면 그 X세대는 분명히 문과 중에 붙인 이름인 거야. 수학에서 X가 미지수 아닌가? 맞아 그래 귀여워. 아이고야. 그래서 우리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로 튈지 몰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내가 좀 더 이상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 같아. 내가 요즘 애들 같지 않은가? 그 사회적인 그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거. 심각한 고민 빨리 가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다시 좀 가보자. 문제 적용하는 걸 잘 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1등급, 2등급을 받으려면 하여튼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되니까. 도로를 잠깐만 설명하고 가죠. 어제 애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이 고정도로랑 온직도로를 개념이 없던데 난 믿기지 않아서 말이지. 니네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냐? 또 이런 애들 있네. 진짜야? 진짜 안 배웠어요. 떼버렸어 이걸? 원리가 없잖아요. 3학년 때 그거 배우잖아. 일반에너지 할 때 지렛 때 원리 배우잖아. 아니요. 이게 어디지? 포텐셜 에너지 말고 배운 게 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지뢰 1종지뢰, 2종지뢰, 3종지뢰 배우잖아. 아니요. 지뢰가 빠졌다고? 네. 아예 없어요. 일과 에너지는 배웠고 네. 그럼 그 단원에서 배우는 게 뭐야? 위치랑 온도 에너지 배우고 네. 끝이. 한 일에 양해가지고 철수가 물체 들고 있는 이런 거? 네. 막 그거 들어가고 걸어가고 철수 키가 5m고 막 그. 막 아니 5m를 들어 올리잖아요. 이건 철수 키가 5m여야죠. 아니 키는 160인데 8만 5m지. 그래? 그럼 얘는 노래를 몰라?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렇게 오래 했구나. 근데 걔 중에 어떤 애는 배웠다고 하던데. 걔가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 배운 거였어요. 옛날에 아. 선생님 초딩 때 선행하다가 그때는 있었고. 그럴싸한데. 내가 중학교 가면 다 뒤져봐야겠다. 중학교 가서 좀 봐야겠네. 옥수수 도로를 배웠나? 이제 맘 놓고 안 배웠다고 막 던지는 거. 내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중학교 책으로 좀 보겠다. 그럼 곤란한데 개념이 약간 까다로운데. 이게 얘들아 이게 이 도로래를 고정 도로래라고 해. 예. 그건 아니. 도로래가 고정돼 있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고정돼 있다고 했더니 도로래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이 위치가 멈춰 있다는 뜻이고 돌긴 돌지. 도로래는 돌으라고 있는 거야.
얘가 안 멈추고 버티면 이걸 왜 쓰니? 그러니까 얘가 일찍 고정 탁 박혀 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뭐 A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A가 1m를 내려온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B가 몇 미터 올라가겠어? 그럼 B가 1m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만큼 얘가 올라와. 물론 이거는 A, B를 물체를 빼고 뭐 손으로 당긴다 이래도 똑같은 게 표현이야. 아무튼간에 내려온 만큼 올라간다.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얘의 가속도랑 얘의 가속도는 그대로 같으면 되고, 그지? 나중 속력도 같으면 되고, 그냥 같은 거야. 그럼 이거 왜 쓴다고? 돌아가는 이거 대답할 줄 알면 배운 건데. 그럼 이걸 왜 써? 다 똑같은데. 안 배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입을 꽉 어금니 다물고 있는 건가? 미스터 반! 이거 왜 쓸까요? 모르겠어요. 철저하구만. 나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 니네랑 수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 괴롭히려고. 오늘 2시에 중3들이 몰려오거든. 그래. 오늘 중3들한테 물어보면 확실하게. 이거 왜 쓰니? 어디에 써?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물리학 시험에서. 그냥 줄여주니까. 얘가 여기다가 만약에 뭐 여기다 100N을 줬어. 그지? 100N을 줬어. 그러니까 A라는 물체를 빼. 여기다 손을 그래, 손. 원래 이거보다 잘 그리거든. 이거 오늘 좀 손이 안 나오네. A를 뺄게. 잠깐 빼자. 손이 있어. 얘의 질량이 10kg이야. 중력가속 G는 12m/s 제곱으로 하라 해. 근데 얘를 일정한 속력 V로 쭉 올린다 해. 일정한 속력. 네. 그럼 이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이 얼마나 뜸? 0. 0이야. 그러면 얼마 힘으로 당겨야 돼? 100N. 100N 당기면 되지. 그치? 100N으로 당기면 돼. 100N으로 당기면 얘 무게도 100N. 무게, 중력도 100N이니까 물체가 안 움직이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지.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항상. 그렇지? 처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관심이 아닌 거라고. 그러면 도로를 이거 줄을 빼고 얘를 그냥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면 몇 뉴턴의 힘을 줘야 돼? 200N? 네? 아니. 왜 갑자기 왜 됐어? 10kg짜리 그냥 들어서 이렇게 몇 뉴턴의 힘을 줘야 되냐? 100N. 100N보다 더? 아니 들어올릴 때는 생각 안 한다고. 대박 됐으네. 와 신기하다. 이게 지금 고2의 현주소란 말인가? 100N 플러스 알파. 심각하구나. 아니 등속이라니까. 네. 알짜임이 0이면 된다고. 100N. 100N이면 되지. 왜 뭐 자꾸 뭘 붙이고 싶어해? 100N보다 막 커야 될 것 같지. 아니. 어떻게 같은 힘을 주는데 저 물체가 올라가나 싶어? 지금 처음 들 때는. 아니 그건 안 따진다니까. 아, 그거 안- 처음엔 100N보다 큰 힘을 줘야 들리지. 그렇죠. 그땐 왜? 가속도가 0이 아니지. 정지에 있던 애가 속도가 생겼으니까 가속도가 있는 거지. 네, 근데 이후에 쭉 들어 올릴 때는 무게만큼 힘을 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를 연결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없지 않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힘에도 차이가 없다고. 거리 차이도 없고 속도 차이 없고 가속도 차이도 없다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게 그 정도를 해야. 근데 왜 쓰냐고 저걸. 있어 보여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가 있어 보이냐 이거. 이거는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야. 이거는 시험 문제 보기에 짜투리 문제로 가끔 물어봐요. 들어 올려야 될 물체를 내가 당기면서 옮길 수 있다는 거지. 국기계 양대. 국기를 높은 데까지 올려야 되잖아. 그때마다 대양대만 타고 올라가? 줄을 당기면 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야. 위로 들 걸 아래로 당길 수 있게 해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문제는 이 친구잖아. 움직도르래가 문제인 거야.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1m를 내려가잖아. 그럼 뭐 아유 니네 어차피 안 배웠다니까. 2분의 1m. 이 친구는 1m를 못 올라갑니다. 반밖에 못 올라가요. 같은 시간이죠 당연히. 1m를 내렸는데 2분의 1 줄이 두 줄이어서 그래. 왜냐면 이 줄은 전부 다 하나의 줄이야. 명심해 명심. 줄은 하나야.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줄을 뭐 당기든 뭐 하든 간에 여기에 장력이 걸려 있을 거 아니야 이 줄에.
줄이 하나일 때 장력은 모두 똑같아, 맞지? 그 여기 장력, 여기 장력 T, 여기 장력 T 모두 똑같은 장력 T가 걸린다. 물론 여기가 이제 MA라고 하고 이거를 MB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중력 MAG가 있을 거야. 여기는 MBG가 있겠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물체에 작용한 힘들을 전부 표시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움직도라는 문제는 종종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아무튼 이 상황이 되는 건데 줄이 한 줄로 내가 1m를 당겼으니까 여기 있는 줄과 여기 있는 줄 모두 합쳐서 1m가 줄어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반밖에 못 올라가는 거야. 같은 시간인데 1m를 갖고 반밖에 못 갔어. 그럼 평균 속도가 2대 1인 거야. 맞지? 같은 시간에 이동 거리가 2대 1이니까 얘는 1m, 얘는 2분의 1m. 그럼 평균 속도가 2대 1인 거잖아. 같은 시간에 평균 속도가 2대 1로 변했어. 그러면 가속도도 2대 1인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거라고. 얘 가속도하고 A의 가속도랑 B의 가속도가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야. 운동 방정식으로 세워보면 A에 대해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MAG, A에 작용한 중력에다가 반대 방향으로 장력 T 이렇게 빼주면 A에 작용한 알짜 힘을 모두 쓴 거지. 맞지? 그렇게 하면 MA의 가속도가 나와요. 이렇게 된다고. 됐지? 그 다음에 물체 B는 A가 내려가는 방향에 대한 같은 방향이라면 물체는 B는 올라오는 방향이야. 그럼 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줄이 두 개니까 T가 2T가 돼. 이렇게 B에 작용하는 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두 줄이니까 말 줄이 세 개면 3T야, 네 개면 4T야. 이렇게 되고 반대 방향으로 B에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F는 M이 쓰는 거지. F는 M이 운동 방정식. 여기에 가속도가 2분의 1A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이거는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패턴이라고. 음식도로에 나올 때. 물론 음식도로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뭐 대단히 복잡한 도로를 내진 않아. 왜냐면 물리학 원에서는 도로를 가지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주인공이 아니야. 그냥 부수적인 거라서 알고만 있으면 된다고. 용수철 F는 KX인데 원래는 F는 마이너스 KX지. 그치? 왜냐면 여기 X가 변형된 길이가 두 배다. 탄성은 또 두 배가 되는 거지. 이건 용수철 상수니까 뭐 용수철마다 정해져 있는 거고. 얘가 왜 변이라고 하는 거냐면 오른쪽으로 용수철을 변형시키면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하거든. 그래서 이 X와 탄성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해가지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기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용수철의 그 탄성력의 복원력의 방향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복잡하게 막 마이너스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얘가 변이라는 거 정도만 체크하면 된다.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자꾸 나와요. 이게 줄로 연결돼 있으면 장력 해가지고 니네가 잘 하거든. 근데 중간에 용수철이 있으면 이 용수철이 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용수철은 아무 역할 없는 거야. 그냥 줄을 꽈놓은 거야. 그러니까 장력, 실에 걸린 힘이 얼마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용수철 저울 역할만 하는 거지. 물론 이 친구 자체의 질량은 무시하겠지. 됐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냥 여기 걸린 장력이 얼마인지 여기에 눈금에 표시가 될 것이다. 그 정도 하고 넘기면 된다. 용수철을 두 개로 연결해. 여기 작용하는 힘은 mg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물체는 지금 정지에 있다. 정지. 그럼 당연히 뭐야? 여기 얼마 걸려 있겠어? 2분의 1 mg씩 걸리면 되지 않겠나? 그렇지? 그러면 mg 힘의 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용수철 하나로 매달릴 때보다 늘어나는 길이가 반밖에 안 늘어나겠지. 뭔지 알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직렬로 용수철이 직렬로 됐을 때는 여기에 mg라는 힘이 작용하면 이건 지금 뭐라고? 하나의 줄이야. 하나의 줄. 그게 같은 장력이 쭈르르 걸려야지. 그러니까 여기도 mg가 걸리고 여기도 mg가 걸린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된다. 아시겠지? 그럼 무슨 얘기야? 얘와 얘의 늘어난 길이가 아까 얘보다는 두 배씩 늘어나 있다.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 있고 같은 힘이 걸린다. 용수철을 3개, 4개, 10개 정도 다 똑같다. 다 mg씩 걸린다. 물론 누구의 질량은 무시하는 거야? 용수철 자체의 무게, 질량은 무시해야 가능하지. 안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더 힘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실과 용수철의 질량은 다 무시하는 거고 마찰력, 공기장 다 무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푸는 거지. 어려운 거 없지? 개념, 니네가 지금 필요한 개념 다 설명해 준 거야. 이제 문제 풀면 다시 녹여내야겠지. 문제 좀 천천히 풀 거니까 잠깐 좀 끊고 갈까요? 이야, 이거 아직 안 해. 뭘 안 배웠어? 오르르를 안 배웠어.